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소설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황순원의 학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떤 성삼이하고 덕재가 6.25 전쟁이 나면서 이념을 달리한 어떤 적대적 관계로 만나게 됩니다. 덕재가 체포되어 온 것을 보고 청단까지 호송할 것을 자청하고 데리고 나섭니다. 이제 본인이 친구에 대한 어떤 배신감 같은 것들을 함께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유년 시절 호박잎을 말아서 담배를 나눠 피우던 그 생각, 또 혹부리 할아버지네 밤을 서리하다가 들켜서 혼이 난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잠시나마 내적 갈등을 느낍니다. 농민동맹 부위원장까지 지낸 덕재에 대해서 심한 어떤 적대감을 품기도 했으나 대화를 하면서 점차 감정이 누그러지고 그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즉 덕재는 아무런 이념의 어떤 동조 없이 가난한 농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용당했을 뿐 실은 땅밖에 모르는 순박한 농민이었던 것입니다. 덕재는 아버지가 병석에 있고 또 농사에 대한 어떤 고집스러운 애착으로 인해 피난 가지 않고 남아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삼이는 자신이 피난 가던 때를 회상하면서 농사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피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시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덕재의 처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증오의 마음이 점차 우정으로 바뀌면서 고갯마루를 넘게 됩니다. 성삼이는 고갯길을 내려오면서 전처럼 살고 있는 학대를 발견하고 옛일을 회상합니다. 어린 시절 학을 잡아 메어놓고는 괴롭히다가 사냥꾼이 학을 잡으러 왔다는 소문을 듣고 놀라서 학 발목에 올가미를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제대로 학이 잘 날지 못하다가 나중에 자유로워진 학이 푸른 하늘로 자유롭게 날아가던 추억을 떠올립니다. 성삼이는 덕재에게 학사냥이나 한번 하자며 포송줄을 풀어줍니다. 덕재는 성삼이가 자기를 풀어주고 나서 뒤에서 자기에게 총질을 할 것이라고 이제 총을 쏘아서 죽이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이, 왜 맹추같이 서 있는 거야? 라면서 성삼이의 재촉에 무엇을 깨달은 듯이 자풀 사이로 도망칩니다. 때마침 단정한 두 마리의 학이 가을 하늘을 날게 됩니다. 1950년대 우리의 어떤 분단 역사를 참 아프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선 접경 북정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암시, 상징 이런 기법을 통해서 주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정을 통해서 이데올로기의 어떤 극복과 인간성 회복이라는 어떤 전체적인 주제에 잘 어울리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6.25 전쟁이 가져다준 비극적 상황과 인간애를 소설화했는데 동독상전의 어떤 민족적 비극 속에서 찬연히 빛나는 어떤 순수한 우정을 통해서 이념을 초월한 따뜻한 인간애를 상징적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작가는 순수한 인간의 본성과 진정한 의미의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어떤 여운을 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된 제가 분단 소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광장, 태백산맥 이런 작품들이 기억이 나는데 장마, 유민길의 장마 같은 경우도 제가 논문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작품도 논문을 제가 썼는데 결국 분단을 극복하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어떤 친구 간의 어떤 게 이 작품의 대표적인 어떤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재미있는 소설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